리스크가 좀 더 있겠죠. 움직일 가능성이나 렌즈가 돌아갈 가능성이. 과감하게 삽입한 렌즈를 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식 라섹을 많이 하는 병원보다는 많이 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렌즈 삽입술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되게 많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이제 OX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입니다. 약간씩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크게 움직이면 렌즈 교정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습니다. 물론 큰 충격을 너무 세게 받으면 눈을 너무 많이 비비거나 하면 렌즈가 충분히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있겠죠. 움직일 가능성이나 렌즈가 돌아갈 가능성이. 그래서 저도 아토피가 너무 심하거나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라섹으로 권유해드리고 굳이 렌즈 삽입술을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X입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 내피세포 숫자를 바로 체크를 하는데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항상 잘 유지되고요. 물론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면 내피세포 수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지만 장기간 렌즈를 눈 안에 이제 갖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방수의 영향들을 받아서 좀 더 빨리 떨어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눈 뒤쪽 유리체에서부터 우리 사람의 수정체를 통해서 앞에 전방으로 방수가 항상 이동하고 메쉬웍이라고 해가지고 섬유주 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인데 앞에 렌즈가 있고 저기 좁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약간 제트스트림 효과가 나듯이 물이 약간 방수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좁은 공간에서 가운데 이제 전방에서 내피세포에 부딪히게 된다면 내피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네. 직후에는 사실 술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장기간 영향을 눈에 끼치다 보면 내가 원래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내피세포 수보다 더 빨리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기검진, 1년마다 정기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그렇게 일정 이상 떨어진다면 또 과감하게 삽입한 렌즈를 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입니다. 사실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가장 고난이도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렌즈 삽입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는 백내장 수술을 못 하시거나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백내장 술기 자체가 렌즈 삽입술보다는 좀 더 어려운 술기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백내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렌즈 삽입술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라식 라섹을 많이 하는 병원보다는 백내장 수술을 정말 많이 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X입니다. 정해진 렌즈의 수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대 때 수술하시면 상관없지만 30대 넘어서 너무 늦게 수술하게 되면 노안이 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근거리 보는 게 불편해가지고 제거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특별히 딱 10년밖에 정해진 게 없다라는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하든 안 하든 여부에 관계없이 동공이 큰 분들은 야간에 특히 커지는 분들은 광학부, 그러니까 교정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빛번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식이나 일반적으로 라섹, 스마일에 비해서는 렌즈 삽입술의 광학부가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렌즈 삽입술은 오히려 빛번짐이 적은 확률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트럴 홀이라는 효과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수술하시고 한 일주일까지는 링 같은 게 보이신다고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계속 무시를 하다 보면 점점 머리가 그 정보를 차단시키고 못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어쨌든 동공이 크면 좀 더 빛번짐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렌즈 삽입술은 빛번짐 확률이 조금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센트럴 링이거든요. 이 가운데 구멍 뚫린 게 요게 보이고 요게서 이제 빛번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세모입니다. 어떤 렌즈를 넣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텐데 후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홍채에 가리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혹은 거울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홍채 위에 커다랗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이 봐거나 거울로 자세히 유심히 불빛을 비춰서 보다 보면 반짝거리거나 홍채 위에 렌즈가 있어서 홍채가 눌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세모입니다. 요것도 세모입니다. 렌즈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렌즈가 너무 크게 되면 전방 각이 우각이 좁아지면서 녹내장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고 너무 낮으면 수정체와 렌즈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서 자극을 주어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렌즈를 적절하게 크기를 사이즈를 선택한다면 렌즈의 백내장은 증가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직후에 이 슬릿 램프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만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1주차까지 꼭 렌즈가 잘 들어가 있고 적절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샤인플러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렌즈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방 우각이 이 부분이 이 그림상에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 좁거나 하면 렌즈를 좀 작은 사이즈로 교체하거나 혹은 볼팅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삽입한 인공 렌즈랑 그 다음에 수정체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면 그때는 또 적절하게 렌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수술 직후에 이 샤인플러그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한 렌즈가 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희 채널의 메인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